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도 5억 정도 있으면 투자 좀 해볼 텐데. 아니면 5억이 생기면 어떻게 굴려야 할까? 부자들의 투자 전략은 특별할 것 같고,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자산 배분이죠. 오늘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5억을 가진 투자자라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그리고 그 전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쉽고 친근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지가 훨씬 중요하죠. 특히 은퇴, 자산처럼 지키면서 나눠 쓰는 돈은 수익률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관리가 우선입니다. 5억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잘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5억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종종 통장 쪼개기 전략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두는 것을 넘어 각 통장에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5억을 4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생활비 통장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40% 정도를 배정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예요. 여기에 묶인 돈은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국공채나 채권형 상품, 달러 채권, 달러 MMF 같은 안정적인 자산들을 활용하면 좋아요. 마치 우리의 멘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는 배당임대 소득 통장입니다. 월세처럼 고정적인 수입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자산들을 여기에 배치하는 거죠. 주식 배당금이나 리츠아리아이티스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다른 투자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통장은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작은 엔진과 같아요. 세 번째는 미래 대비 통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씨앗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 상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ETF 같은 것들이죠. 물론 위험은 따르지만 시간에 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먼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이 되는 거죠. 마지막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혼 경조사 등 우리 삶에는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든 인출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은 우리 투자의 멘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2025년 11월 현재의 투자 트렌드는 어떨까요? 부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금융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금 외에도 금, 채권, ETF, 주식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이 높죠. 특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늘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죠.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물론 뜨겁지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습한 후에 신중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체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만으로는 원하는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얻기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다양한 비전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 유동성 제약, 리스크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대체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2030%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낯선 길을 갈 때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2025년 금리 전망은 어떨까요?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조정과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기반한 전망인데요. 금리 변화는 채권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투자에 있어서 시간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자는 빠를수록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이 말했듯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복리의 마법을 믿고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죠. 마치 여러 개의 든든한 기둥으로 집을 지탱하는 것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입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색합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부자들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심지어 가상자산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시도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도 흥미로운데요. 고액자산가들은 자금 돌아 증빙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해 월세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고정자산에 묶이기보다는 유동성을 확보하여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현명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투자자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인데요. 시장 급락기에도 유용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바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5억 투자자의 자산 배분 전략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만의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JYP가 말했듯이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말이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일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투자의 긴 여정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삼읍시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으니까요. 5억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배분하고 꾸준히 공부하며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투자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요.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